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올해 저희 상반기 때 총 58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꽤 많죠? 7월 4일 기준이고요. 네, 요 58회 만남은 프로젝트 모임 39회, 실무 운영국 17회, 준비위원회 6회. 그러니까 프로젝트 모임만 보면요, 이렇게 총 8개의 프로젝트 팀들이 이 정도의 모임을 진행을 했고요. 실무 운영국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 프로젝트 팀 이제 결성하고 프로젝트 팀장님들과 함께 그 회의록 작성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회의록 작성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피드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화행사 주체라고 하기 조금 창피하고 약간 협력인데 이제 그 기존의 엘리마리나 리조트에서 조항선 그 아티스트님께서 이제 그 재즈 공연을 하시는데 홍보와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서 주체의 남해구 청년 네트워크가 좀 들어갔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원래 기존 공연 그 가격이 2만 원이었는데 이제 만 원, 그 다음에 동반 4인까지 할인을 받는 그런 혜택이 있었죠.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교류회에 많이 갔습니다. 많이 남해 내려오시기도 했고요. 고성군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김진실 과장님과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제주 청년 정책 협의체에서도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남해군 청년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됐던 도시군 청년 네트워크 교류에서는 저는 이제 되게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발표를 한 줄 알았는데 그 김해시와 남해군만 발표를 했더라고요. 남해군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남해군이 네트워크 활동으로 경남에서는 거의 최고입니다. 네, 자부심 가지셨겠죠.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모임이 100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거기서 100회나 있다고 이런 식의 리액션들인데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또 외부에 가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스터디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네, 청년 정책 스터디 1회차 남해 경남 청년 정책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2회차 때는 전남, 그러니까 남해와 전남이 좀 유사한 반면에 그 전남, 그러니까 전라도 쪽이 약간 이런 뭐랄까 활동가들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보다 좀 조건은 비슷한데 좀 선진화된 어떤 정책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들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20년도, 21년도 청년 정책들 이렇게 모아본 어떤 책자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타 지자체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것을 토대로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 제안해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각자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한두 개는 적고 나서 끝내자. 약간 해커톤 같은 느낌으로 저희 CJLPC 게스트하우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행정분들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7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도 좀 알리는 미리 제출하기 전에 실무과 간담회를 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큰 일이었죠. 네, 그 회의비 소진과 관련된 수습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네, 요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네트워크 팀장님들한테 잘 들으셨겠지만 간략하게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청년 친화도시 사업비가 있었을 때는 좀 넉넉한 사업비를 토대로 우리가 회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 그 사업이 끝나고 그 예산이 끝나면서 남의 분비로만 네트워크가 운영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회의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썼다면은 지금은 이제 720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더불어서 반대로 이제 활동은 더 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활동에 익숙하다 보니까 활동은 더 활발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산은 줄고 활동은 늘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군비, 도비 이제 5대5일 때는 500만 원 정도만 했었는데 군비만 할 때는 720만 원을 했다. 그러니까 군 입장에서는 기존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회의비가 720만 원 중에 650만 원을 4월 회의비까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5월 회의비부터 7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그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자체 예산이 올해 되게 적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현금성 지원 형태의 회의비처럼 현금성 지원은 추가적으로 추경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의비로 네, 그 저희가 이제 회의비만 없을 뿐 네트워크 행사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의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 하반기에 활동들을 이어나가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이제 회의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실무운영국이 좀 회의비 책정에 미숙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2기 활동 기간 동안 연간 회의비가 1,000만 원 정도 소진되었다면은 3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회의비가 부족하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회의비가 2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줄이더라도 1년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시작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회의비를 위한 회의록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노션에 올라와 있는 회의록들이 논의가 없는 회의록들이 너무 많다. 월 사회를 채우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의견인데요. 프로젝트 팀 모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회의비가 아니라 남의 청년의 삶을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도 힘든데 이런 만남 자체를 지원해주는 비용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회의록 시스템도 많이 발전했고 정착화되었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회의비라는 말 때문에 약간 의무감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임의 속성이 회의가 아닌데 회의비가 지급되니까 여기서 비롯된 어떤 이질감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의견이 생기는 게 아니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책 회의를 했죠. 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는 회의비가 없이 활동하는 것이 이제 확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선진지 견학 등 우리가 그 회의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예산들이 있죠. 그 예산들을 이제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논의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에게 이제 좀 회의비를 확정해달라는 말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 네트워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여쭤봤는데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달라서 회의비는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되게 큰 허들이더라고요. 어떤 추경이든 뭔가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6월 참여 예산 제안을 통해서 회의비와 유사한 네트워크 좀 지원할 수 있는 관련된 제안들을 좀 시도해보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담당 공무원분께서 조금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네트워크 회의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팀별로 이것들 팀장님들과 논의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팀장님들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젝트 팀원들과 논의하셔서 알려달라. 혹은 이제 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앞으로 프로젝트 팀 어떻게 이끌 건지 얘기를 해달라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70만 원의 회의비가 남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5월 달에 진행된 회의를 진행했던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5월, 6월에 모아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각 프로젝트 팀의 활동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회의비가 이제 특정 프로젝트 팀에만 좀 너무 할당되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네트워크 행사 같은 것들을 기획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다면은 그 팀들이 그 남은 사업비를 많이 쓸 수 있게끔 좀 더 그 권한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의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선권이 필요할까요?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각 프로젝트 팀들이 이런 회신을 보내주셨습니다. 70만 원 소진 방법은 전반적으로 이제 5월, 6월 합쳐가지고 n분의 1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걷길발에는 이제 그 친목 모임으로 전환하겠다. 청년마을 만들기는 선진지 경영을 한번 기획을 해보겠다. 피트니스 팀은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행사를 개최하는데 체육대회 형태의 행사를 한번 개최하고 싶다. 영상 프로젝트 팀은 해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슬기로운 밤의 생활은 지금 현재 너무 바빠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뭐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CL 크루 팀도 이제 자체적인 활동, 쭉쭉쭉쭉 자체적인 활동을 하겠다.
상관없다라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각자 프로젝트 팀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하반기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팀장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네트워크 신입 멤버분들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많은 프로젝트 팀들이 해체를 하거나 좀 활동을 안 하겠다라는 또 하시는 그런 느낌의 팀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제 하반기 해야 되는데 생성되는 프로젝트 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팀에 소속되지 못한 멤버들도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땡땡땡 모임 활성화인데 이 땡땡땡은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요. 땡땡땡 모임인데 이것은 이제 이것에 땡땡땡 모임의 어떤 걸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배경은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 팀 활동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운영을 하는 거 부담감을 느낀다거나 그리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바빠져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팀은 어쨌든 지속성을 가지면서 활동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다. 그리고 회의비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 거죠. 올해 지금은.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끼리 일정 하나 잡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어쨌든 그다음에 또 단톡방에 올리면 리액션이 없다. 너무 슬프다. 이런 반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프로젝트라는 게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프로젝트 이전에 어떤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의 모임을 땡땡땡 모임인데 그 이름을 한번 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땡땡땡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런 제안들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최소 3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3인을 구성하는 이유는 그 모임이 만약에 이제 내가 바랫길 걷기를 몇 월 며칠 하고 싶어요. 단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하더라도 이 3인이 있으면요 어쨌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어 멤버를 3명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끼리 일정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장소와 어떤 그날 뭐 할 건지 정해가지고 모임을 이제 단톡방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3명 자체를 모으기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실무과의 김진실 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사람 좀 모아달라 라고 하면 되게 잘 모아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명을 만들어서 그거를 카톡방에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 모임 공지를 올리는 겁니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소요 시간, 최대 인원 참가 등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최성훈입니다. 이번에 바르게 걷는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시, 이렇게 중간에 식당에 식사를 하는 식객들을 많이 전해서 됩니다. 참여하고 개인 카톡 주세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행사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면은 요게 이미 나 이외에 2사람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있는 상태에서 더 모집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집 안 되더라도 이 행사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모임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공방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구성 조건은 그렇습니다. 단톡방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완료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완료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노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8회 모였다라는 것들을 셀 수 있는 이유는 노션에 우리들의 활동들이 다 아카이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완료 조건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활동들을 아카이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만큼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외부에도 알 수 있고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완료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체 카톡방 또는 단체 카톡방에 우리 이런 활동했다라는 게 말씀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무팀한테 김지실 팀장님한테 개인 카톡을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이제 날짜, 시간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누가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모임 사진 2-3장 정도 하게 되면은 우리 김지실 팀장님께서 노션에
아주 이쁘게 올려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활동이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네. 이번에 진행한 가래길 걷기 모임 결과 알려드립니다. 일시 참가자 김진식, 김동훈, 이금식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 외에 참여한 사람,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 유문기 팀장 이런 분들이 또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사진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네트워크 내에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활동을 이제 아카이브 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조금 독려하고자 예시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인 필요 없습니다. 네, 카톡만 보내요. 노션 배우시면 다입니다. 네, 노션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카톡만 김진실 팀장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과장님도 과장. 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제 그 네트워크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할 때 이런 우리들의 소모임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확보한다든지 이를테면 프로젝트 팀은 좀 더 전문적인 영역, 뭔가 행사 개최라든지 뭔가 정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회의비 2만 원, 오케이. 근데 이런 것들은 회의비 만 원, 그러니까 모임비 만 원, 1인당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서 그 남해군 이제 담당 주무관에게 좀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들이 좀 자유롭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모임 같은 거죠. 네, 보물섬 시네마에서 영화 보고 나서 수다 떨기 이런 거라든지 되게 니치한 취미들. 네. 니치가 특별하니에요. 네, 저는 약간 좁은 소소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약간 왜 좀 니치 때문에 이렇게 됐나? 네. 어쨌든 네, 그 번개 만남이라든지 새로 생긴 맛집 투어 이렇게 2~3명 가게 되면 메뉴 다 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8명 가면 다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신제품 같은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사업을 좀 홍보하는 그런 어떤 모임들도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좀 이런 특성들이죠. 그래서 약간 이번에 프로젝트 그 이전의 단계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같은데? 그 포로로 모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은 저희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QR코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자, 다들 들어가셨으면은 모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모임이 좋을지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프로젝트 이전의 단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적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외부 네트워크랑 우리에 대해서 되게 물어보거든요, 외부에서. 근데 우리 뽀로로 모임을 합니다. 좋은데? 네, 한 2분 정도 보여드렸다가 여러분들 이거 계속 해볼 테니까 집에 가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적어서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다 추적 관리가 되니까. 같은 거 2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 같은 거 2개 나오면 역시 개발자다. 저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커지네. 내 계속 내가 했던 나만 좋은데. 저희가 이제 이 모임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땡땡 모임을 약간 이런 키워드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번 달이죠. 7월에는 이제 오늘 신입 멤버 환영회의 총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이제 저희가 2회
이후에 지금 바로 말씀해드릴 우리들의 그 주민참여에서 제안서를 토대로 의회에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군의원, 도의원분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저런 제안들을 이런 제안들을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좀 말씀드리는 아무래도 이제 그 페이퍼로 이제 읽으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예정이고요. 9월에는 청년의 날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 센터랑 협업을 해가지고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쨌든 뭔가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청년의 날 행사를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10월에는 그 선진지 견학을 가볼 예정입니다. 그 청년마을 만들기 팀에서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청년마을 만들기 팀에서 기획을 하고 이제 네트워크 멤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식의 선진지 견학 그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아직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 10월에 이제 말씀해주시는 게 이제 할로윈 파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진행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던 남해 청년 영화상이죠. 네, 요거 우리들 이제 네트워크 종무식 같은 느낌으로 또 즐겁게 하면서 올해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운영 계획이고요. 자, 우리 기억나요? 발대식 때 우리 목표로 했던 것들. 저 SNS 몇 건 올라가 있죠? 몇 건 올라갔죠? 네 건 올라가였나? 몇 건? 8건? 10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리그램 할 수 있게 활동하실 때 그 네트워크 태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SNS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 보도 자료는 저희 10번 해야 된다.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렇죠. 파이팅 해야 되겠죠. 모임 횟수는 그 프로젝트 모임 횟수인데 사실 따지고 35번이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긁어 모아서 58회로 좀 뽑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 청년 교류회는 총 5회인데 현재 3회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2번 정도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 개정 활동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 참여 예산은 총 지금 현재 7건을 넣어놨는데 3건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간담회는 진행을 했고 2회 간담회는 이제 8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참여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성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활동 부분은 끝입니다. 다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2023년 남양 청년 네트워크의 참여해서 제안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진행에는 저희 김진실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네, 반갑습니다. 많은 책임을 주셨네요. 예기치 못하게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김진실입니다. 저희가 우리 남해 청년 네트워크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청년들의 삶을 더 좀 좋게 만들어 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정책을 제안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참여 예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여 예산은 남해군도 시행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이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재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범위라든지 절차라든지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재정을 좀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시민이 공공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바뀐다. 지금껏 우리가 불편을 감수했던 것들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또 나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우리가 계속 참여를 해야 하는 게 이 참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는 10건을 제안했는데 한 건이 채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참여 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아까 범위 절차 한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참여 예산은 1년짜리 예산을 제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쓸 것만.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 예산은 1년짜리만 받는다. 그리고 내년에 바로 시행된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나올 건데 그 참여예산은 항상 받고는 있거든요. 근데 기한을 정해두었어요. 그 기한이 있는 이유는 내년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이 기한까지 온 서류는 내년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다양한 실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겹치거나 유사하거나 한 것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걸러진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행 오류를 좀 낮추기 위해서 참여 예산 워크숍을 했습니다. 우리 몇몇 되는 분들 모여가지고 워크숍 통해서 정책 제안을 발굴했고 아까 활동 보고 했을 때처럼 우리 청년 인구 정책 팀의 행정주무관님하고 만나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서 컨설팅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남해 군에서 하는 국민 주도형 사업이 참여 예산인데요. 참여 예산이 작년까지는 우리 청년 참여형이 따로 있었어요.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았었는데 청년 친화 도시가 끝나서인지 아무튼 청년 친화 참여 예산은 없어졌지만 이제 군정 참여형, 민생 현장 컨설팅형에서 최대 5천만 원 미만, 최소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안하느냐? 주민참여예산 시스템, 우리 남해군 홈페이지에 참여라는 곳을 보면은 제안할 수 있는 란이 있어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닌데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까지 마감한 거는 내년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사업을 공모해서 소관 부서에서 이제 이거는 좀 가정 쪽이다, 뭐 자기 과디의 해양수산국과다 이런 거를 확인해서 자기 소관 부서에서 이게 조례를 검토하고 법령을 검토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요. 의회에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 편성할 것인지 심의를 한 다음에 다음 회에 사업이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 청년 네트워크 대표님의 공약은 3건이었나요? 3건이 이제 참여 예산으로 제한되는 거를 공약으로 하셔서 우리가 3건 통과죠. 통과되는 걸 목표로 해서 몇 건을 지금 7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분이 직접 어떤 내용을 제안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남해군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을 제안해주신 엄준성 교수입니다. 네, 작년부터 그 남해에서 가끔씩 재즈 공연 열리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 바닷가에 여러 가지 몇 번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뭐 문화가 있는 날인가? 그래서 송정에서 캠핑하면서 거기서 뭐 권원 씨도 나오시고 잔잔 하나님 모시고 그런 공연 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정말 요새 이제 코로나 좀 끝나서 좀 나아질 것 같긴 하지만 그 동안에 뭐라 그러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야외 활동을 못하고 특히나 라이브 음악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뭐 카타부타 글을 열심히 쓰긴 했는데 저거는 인공지능이 대신 써줄 거니까요. 결국은 그냥 그 라이브 콘서트를 가기 힘드니까 남해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작은 공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입력을 하고 좀 멋있게 써줘 했더니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남해군 단어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뭐 글씨가 많긴 하지만 그럴듯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국민 참여형 공연 예술 개최를 해야 된다고 하대요. 그 일주일 동안은 프로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어가지고 요거 작성하는 동안 프로 기능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지금은 취소한 상태라서 더 이상 글은 나오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대요. 그래서 나머지 저 협력 예술가 후보분
저거는 이제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쓴 거고요. 실제로 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늘 왜 안 오셨죠? 그 누구야? 토탈랜드 우리 화영님. 코로나. 아. 그래가지고 그 학부모 밴드, 5인 밴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런 그리고 얼마 전에 만월축제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 이렇게 학생들 댄스 공연하고 하는 게 그렇게 확실히 그런 무대에 서보는 것도 어렸을 때 학생 때는 되게 좋은 그런 경험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과연 이걸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지 수요조사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무대를 하려면은 필요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참가자 뭐지 이런 거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참가할 사람들 신청받고 그 다음에 또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섭외를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참가하고 지속적인 개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중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겠죠. 아직 실제로 통과된 거 아니니까. 예산 계획은 이게 순수하게 이제 사람이 썼습니다. 얘가 너무 막 인공지능은 이거 하는데 한 2억 정도 예산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한 4,7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남해에서 이제 사실 문화적인 경험을 하기가 내가 공연을 하든 아니면 공연을 보는 거든 그런 문화적인 경험을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하면 좋겠다. 끝? 네, 감사합니다. 챗 GPT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리고 문화 공연 혹시 공연을 무대가 필요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위조견 등대 해질녘의 버스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위조견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그 무대에서 공연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제안하신 위금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제 그 7건 중에 3건을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전 사실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저희 주변에 있는 경남의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좀 찾아봤고 그 중에서 남해군에서 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내년에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3개를 꼽아봤습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진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진주 포함 다른 군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토익이라던가 한국사라던가 이런 시험을 이제 보러 갈 때 이제 그 응시료를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마 현금 지급이었던 것 같아요. 자격증 비용 지원을 통해서 남의 국민들이 자기 개발과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실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노인분들까지 전부 다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이제 자격증을 따러 나가기도 해야 돼서요. 네, 1인당 1년에 총 10만 원 한도의 현금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국가기술 자격증 시행 거기에 있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응시료를 이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청년부모 우리 아이 첫 통장 지원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이에게 통장을 개설을 해줘가지고 적금을 이제 부모가 반을 내고 군에서 반을 줘가지고 이렇게 같은 요새 비슷한 걸로 청년들한테 적금해 주시는 게 있죠. 네,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0세에서 만 2세까지 포함을 했어요. 신생아들한테만 해주면 너무 적다. 남해에서 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만 2세까지를 했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남해군에 일단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 통과가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네요. 원래는 고사본의 그 청년공업 복덩이 통장이라고 요걸 이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장면 센스가 좋지 않았다. 아쉽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세계 최초 중고차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청년들만 대상이고요. 청년들만 대상이고 이거는 이제 그 의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한 목적인 이제 생활 환경 개선 및 경제활동 독려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그 차가 없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 삼동인데 서면에 있는 직장을 이동하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남해군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50, 최소 50에서 최대 150까지로 되는데 이게 그 의령 거를 어쨌든 이제 좀 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 돈만 받고 약간 전입 이제 나가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의료에서 해주는 건 6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6개월, 1년 반 동안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남해군은 1년 안에 이 사업비를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 기간 구분에서 이제 뭐 6개월 이하, 6개월 초 반년에서 1년 이하 이런 식으로 좀 나누고 금액의 차등을 줬습니다. 이제 이주한 지 6개월 반년이 안 됐다면 이제 일시금 50만 원, 1년 이하면 100만 원, 이제 1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면 최대 150만 원 지원을 해주는 이런 걸로 좀 바꿨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래 안 되더라도 내후년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조금 제시를 하면 행정에서도 이제 의령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시행을 해주실 것 같아서 현실 불가능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제출을 해봤습니다. 제출 결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의령에 자세한 건 이제 의령에 있는 공고문을 보시면 사실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오면 그게 통과될 확률이 가장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건은 우리가 좀 공략해서 최성훈 위원장님의 공약을 위해서, 당근을 위해서 내조를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알아보시더라고요. 다음은 우리 남해군 지역 매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네, 우리 다혜인 씨 모셔보겠습니다. 너무 길죠? 이거 어려운 이름이라서 이게 이름이 이렇게 길게 될 줄 몰랐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 제안을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남해군에 굉장히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저도 창업 교육을 들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해군 본고에 보면 굉장히 괜찮다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내 시간이 안 돼서 듣지 못하는 교육들도 있고 막상 참가를 해봤는데 교육의 질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이 아니었다라는 조금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국민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그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 업장에 더 잘 맞는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글이 아주 많아서 이렇게 좀 힘드실 건데 사실 제가 방금 했던 말 그대로 다 그냥 기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남해에 귀촌을 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정말 기회가 많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력적인 상점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게 어떤 이유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에서는 매일매일 경쟁의 연속이잖아요. 하나의 업체가 생기면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펴서 있고 그런 경쟁의 연속인데 남해는 그런 경쟁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 전문성이 교육을 조금 더 좋은 질이 좋은 교육을 받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드시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 예산 총 4천만 원으로 해서 공수당 500만 원씩 8개소로 총 예산 4천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남해군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디어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나 했었는데 그때 조금 그런 한계점을 느꼈어요. 총 500만 원의 사업비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제품도 생산해야 되고 교육도 들어야 되고 교통비 모든 게 다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돼서 조금 더 나는 이쪽으로 교육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싶은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도 좀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들으려고 하면 기본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500만 원 안에서 200만 원 교육비로 쓰면 시제품 만들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런 교육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예산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제안의 한계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해도 그 행정에서 어떻게 신청서를 받고 어떻게 서류를 입증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예산은 제가 교육비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에 많이 넣어놨고 그리고 남해로 실제로 전문가분이 컨설팅을 오실 때 필요한 교통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모품을 해서 배소당 500만 원씩 총 4천만 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사업효과는 보시고요. 성장 기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양시가의 그 아이디어 지원 사업이라고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해보고 한계점을 느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좋겠네요. 다음은 우리 최성훈 대표님이 청년 창업 후속 지원 프로젝트 오픈 업 플레이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왔습니다. 이게 이제 창업 후속 지원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이것에 대한 배경은요, 저희 프로젝트 팀 청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 당시 한 7명 정도의 남해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남해에서 살면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를 이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게 다양성의 부재였어요. 다양한 문화, 특히 저녁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부분들에 좀 한계를 느끼고 그런 어떤 다양성들을 좀 확보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이버시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 청년마을 만들기 도전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다가 왜 남해에는 저녁이 없고 다양한 문화가 생기지 못할까, 그런 것들이 왜 알려지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것들 좀 고민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일단 남해 읍에만 청년센터가 있죠. 그 다음에 청년센터는 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면 단위로 하게 되었을 때 그건 좀 실현 불가능하죠. 일단 새로운 공간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부터 한계고 행정의 시스템 속에서 9시까지 10시까지 운영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문화 다양성, 그 공간에 대한 어떤 활용들, 매력적인 공간 만드는 거를 행정에게 맡기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대안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로컬 창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획력을 갖추고 계시고 더불어서 매력적인 공간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 거죠. 홀리조이, 파트론 다 있죠. 기획력도 있고 그 다음에 예쁜 공간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준다면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다면은 남해 내에서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청년 공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것과 유사한 게 남해 커뮤니티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업으로는 왜 이런 걸 하지 못할까를 찾아봤더니 그런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공익성을 좀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그 청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팀에서는 보드게임 동아리를 제안했었거든요.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된 것들을 보면은 뭐 운동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행정과 뭔가 좀 이렇게 행정에서 결정했을 때 리스크가 없는 것들을 우선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공익성들이 다양성과는 좀 무관하다,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는 원인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 자유도를 확실하게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커뮤니티가 아니라 창업가들한테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에요, 남해군에서 지원하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창업가들이 그 사업 네임을 듣고 지원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것보다 창업 지원으로 하는 게 그 창업가들한테 솔깃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런 창업가들, 로컬 창업하고 자기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어떤 문화 모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안이 되었는데 이것은 약간 좀 꼬아서 창업 지원, 창업 후속 지원이라는 말로 좀 꼬아서 제안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기존 뭐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컬 창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서 사업장을 활용한 행사 및 프로그램 피해 운영할 수 있게 돈을 좀 지원하자.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뭐 사업 홍보라든지 메뉴 개발,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들을 실험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건 명분이고요. 오히려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로컬 창업하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험과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토대로 좀 약간 모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진 방법은 개인형과 단체형이 있는데, 뭐 개인형은 내가 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력과 추진할 수 있다,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가지고 1개소당 만원, 아니 100만원, 만원이면 안 되죠. 100만원 해서 이제 그 개소당 최소 2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단체형은 2개의 사업장이 결합해서 콜라보해서 진행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발굴형은 뭐 지역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발굴해 줄 수 있는 경험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뭐 이를테면 팜프라라든지 카카카라든지 살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팀들과 이제 지역에 있는 로컬 창업가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 로컬 창업가가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좀 행사화시켜주는, 모임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보면은 뭐 이렇게 경쟁력 있겠지만 그 최소 50회의 그 남해군에서 새로운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횟수적으로 정량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그 중에 한 4개, 10개 정도는 좀 남아서 지속적으로 그 뭔가 모임과 그런 것들이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요게 이제 오픈 더 플레이스라는 사업이었고요. 다음은 그 청년 활동과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청년 친화도시 사업을 계기로 이렇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서 활동 지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청년 활동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 운영팀도 그렇고 특히 3, 4년차 활동하는 친구들 위주로 약간 피로도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들의 남해군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 활동들이 좀 이렇게 더 이제 역량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더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볼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은 1월, 2월에 청년 활동가를 모집해가지고 이분들 역량 강화를 합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퍼실리테이터 이제 강의 같은 것들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 이제 그 남해의 청년 활동가들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활동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게 되면은 활동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청년 활동인가라는 걸 봤을 때, 물론 네트워크 활동에서 좀 약간 비롯되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외에 다른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청년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은 여기 이 부분인데 임금 또는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비영리 단체 운영이라든지 실무활동,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협의체, 남해군 청년 네트워크도 여기 하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분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모임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서 정책 제안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정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남해에서
이 뭐 누군가 내려왔어요. 이주하려고 내려오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뭐 농업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약간 활동가 영역으로 넣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한 50여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걸로 네, 예산을 구성했습니다. 총 10명 정도 활동하면은 1년 차에 한번 실험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효과는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이번이 가장 커요. 활동가들의 가정 내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많은 활동가들이 청년 활동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활동을 그만두는 이유도 가정의 불안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활동비를 통해서 최소한의 활동 명분을 마련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혼을 한 번 했고 또 다시 결혼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부인도 그렇고 두 번째 부인도 그렇고 네트워크 대표 활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것은 뭔가 이제 있다. 이거는 좀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개인적인 어떤 부분은 비롯되었지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에 새로운 그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대표를 물려주는 것이 폭탄 돌리기밖에 안 돼요. 네. 이제 이 폭탄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너가 이제 이거 맡아라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시스템들을 마련해놓고 그것이 이제 좀 처음엔 50만 원이 지금 점점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야지 새로운 활동하는 분들도 생기고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역량 강화 교육을 받으면 좋지만 이 교육을 받으면 아는 게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면 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역량 교육을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까지 그러니까 발전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경험을 키워왔다면은 이 경험을 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까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진실. 네, 이상입니다. 잘했어. 네. 아 그래요? 우리 사진 찍어야 돼요. 어떡하죠? 새로 오신 멤버분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에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위조면 초전마을에서 이현지라고 합니다. 대략 어떤 일 하시나요? 네, 저는 청주들 300이라는 사업의 사무장을 맡아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행정에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동환님. 요한이랑 같이 미라도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하영님. 마이크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해 한 5년 전부터 풍경이 너무 예뻐서 들락날락하다가 이제 남해에서 살게 된 냉천에서 살고 있는 요하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수연님. 지조계에서 피자집을 하고 있는 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하시겠습니다. 자, 성형에서 내려고 이게 나보다 더 됐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설명해 주실게요. 증빙용.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저희 유자아틀리 김경호 사장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 봤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나서 떠보시라고 테이블별로 박스씩 드리고 네, 다들 본 받으시기를. 마스크백 못 받으신 분 용환님 용환 약간 판매 오는 사람 같아요. 마스크백 전 집에 있어요. 따로 만나서 챙겨놔요. 젊은 분들 하나씩 더 드려요. 미혼 남녀